나만 빼고 다 하는 노인 일자리. 혹시 나는 늦었겠지 하고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쓰레기 줍는 일만 있겠지 하고 실망하셨나요? 2026년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내년에 찾아올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백세정보통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거리엔 찬바람이 불지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은 더 차가울지 모릅니다. 내년엔 뭐 먹고 사나 손주 용돈은 줄 수 있을까 걱정 많으시죠? 글을 읽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놓으신 걸 봤습니다. 70평생 일만 했는데 막상 은퇴하니 갈 곳이 없어 아파트 단지만 뱅뱅 돈다고요.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그 걱정을 희망으로 바꿔줄 겁니다. 혹시 주위에 공원이나 동네 마실 나가면 친구분들이 나 내일부터 출근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종종 들어보셨죠?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몸은 멀쩡한데 어디 일할 데 없나? 혹은 나도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초반인 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도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퇴직하고 5년 정도 쉬셨는데 처음엔 좋으셨대요. 좋아하시는 책도 읽고 못 갔던 여행도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TV 보는 것도 지겹고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셨대요. 몸도 여기저기가 쑤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증이 오셨다더라고요.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도 가보지만 한쪽의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작년에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2026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무려 115만 개로 늘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고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한두 분은 국가에서 마련한 일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도 무려 2조 원이 넘게 책정됐어요.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 하면 길거리 쓰레기 줍는 것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가르쳐주는 선생님, 반려동물 돌보미, 실버 카페 바리스타까지 정말 다양해졌어요. 심지어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자리가 100만 개든 200만 개든 내가 정보를 모르면 영계입니다. 지금 12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미 모집 끝난 거 아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12월 중순이 집중 기간이지만 올해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추가 모집을 하거나 내년 1월 초까지 기간을 늘린 지자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채워가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미 내 자리는 없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선발 기준도 바뀌고 월급 체계도 달라집니다. 오늘 지혜로운 백세 정보통이 작정하고 다 풀어드릴 겁니다. 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합격 비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2026년 여러분의 통장에는 월급이 꽂히고 여러분의 삶에는 활기가 돌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일자리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냥 일자리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 상태,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월급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골라야 해요. 크게 세 가지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씩 아주 자세히 파헤쳐 드릴게요. 첫 번째 주머니 공익활동형.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버는 공익활동형 가장 많은 분이 참여하시는 게 바로 이 공익활동형입니다. 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하는 일 우리 동네 환경정리, 등하굣길 교통안전 도우미, 공공시설 봉사 같은 일입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많은 분이 공익활동형은 길가 쓰레기 줍는 거 아냐? 하시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노노케어 이게 뭐냐면요. 나보다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독거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안부도 묻는 일입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도우미는 우리 손주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침 일찍 짧게 일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서서 하는 교통지도보다는 실내 복지관에서 배식 지원이나 환경 정리 업무를 요청해 보세요. 신청서 쓰실 때 내가 어디가 불편하지만 이런 건 잘한다고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죠. 같은 시대를 사셨으니까요. 시간과 월급은 한 달에 30시간 하루 3시간, 월 10일 정도 일하고 활동비를 받으시는데 2026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추천 대상 나는 큰돈보다 건강 관리하면서 동네 분들이랑 어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딱입니다. 특히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강도가 높지 않아요. 두 번째 주머니 사회서비스형.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요즘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 돈이 되거든요. 하는 일이 이건 단순 봉사가 아니라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도우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행정, 보조, 디지털 도우미 키오스크 가르쳐주기 같은 일이죠. 동사무소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친구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시간과 월급은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합니다. 월 60시간 일하면 활동비에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까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연차수당까지 받아본다며 감격하시더라고요. 공익형보다 2배 더 일하는 거죠. 그만큼 월급도 훨씬 많아서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70만 원이 넘는 쏠쏠한 수입이 됩니다. 월 70만 원, 1년에 84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추천 대상은 나는 아직 팔팔하다. 돈도 좀 벌어서 손주들. 용돈도 듬뿍 주고 싶다 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주의점은 다만 이건 출근부가 아주 엄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에 지혜로운 백세 정보통 보면서 스마트폰 공부 열심히 해두셔야겠죠? 2026년에는 이 분야 일자리가 특히 많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주머니 민간형 시장형. 전문 기술을 배우고 사회생활하는 민간형. 이건 나라에서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하는 일 실버 카페 바리스타 밑반찬 제조 판매, 아파트 택배 같은 일입니다. 장점 이건 정년의 개념이 좀 더 유연합니다. 내가 기술을 배우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죠. 실제 사례 제 주변 한 여사님은 실버 카페에서 커피 뽑는 법을 배우셨는데 앞치마 두른 모습이 너무 멋지다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십니다. 손님들이 언니 커피 맛있어요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대요. 어떠세요? 나한테 딱 맞는 주머니를 찾으셨나요? 나는 공익형이 맞겠네. 아니야. 나는 사회서비스형 도전해 볼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종류를 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잠깐, 나도 신청해도 될까? 헷갈리시죠? 제가 자가진단 하나 해드릴게요. 1. 나는 하루 3시간 정도 걷거나 앉아 있는데 문제가 없다. 2.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다. 3. 나는 내년 한 해를 보람차게 보내고 싶다. 이 중 두 개만 해당하셔도 여러분은 합격 후보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생 주부로 사셨던 분들도 가사 경험을 살려 아이 돌봄이나 식사 지원 서비스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자리 종류는 다 파악하셨죠? 오, 나는 사회 서비스형이 딱이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뽑아주나요? 아닙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똑같은 서류를 내도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냉정한 합격 기준, 이어서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자리 종류도 알았고 마음도 정했는데 신청서 대충 써서 내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115만 개나 된다지만 인기 있는 자리는 경쟁률이 3대 1, 5대 1까지 올라가요. 심사위원들은 수백 장의 종이를 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서류가 눈에 띄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점수표를 하나하나 뜯어서 어떻게 적어야 점수가 올라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운이 좋아서 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맨날 일자리 당첨되는 분 있죠? 그분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학교 시험처럼 점수가 매겨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점수표를 몰래 보여드릴게요. 핵심 기준은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입니다.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건 누가 더 간절한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고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은 가산점이 붙습니다. 만약 부부가 같이 신청한다면 한 분만 선정될 확률이 높지만 전략적으로 한 분은 공익형, 한 분은 사회 서비스형으로 나누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익형은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해요. 면접 때 나 여기저기 아파서 힘든 일 못해라고 하시면 떨어집니다. 반대로 나는 이 일을 통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참여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셔야 해요. 보건증이 필요한 일자리는 미리 준비해두는 센스도 점수가 됩니다. 많은 분이 서류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면접도 봅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시간 약속은 잘 지키시는지, 다른 어르신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실지를 봅니다. 복장은 등산복보다는 깔끔한 평상복을 입고 웃는 얼굴로 대답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서를 쓸 때 한 곳만 쓰지 마시고 인기 있는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하나, 비교적 들어가기 쉬운 일자리 공익형 하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라도 걸립니다. 그럼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합격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합격 비법 첫 번째. 신청서 쓰실 때 경력 기술이 없어도 만드세요. 평생 주부로 살았는데 직장 생활만 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청서에 경력 적는 칸 있죠? 거기 없음이라고 적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생 주부로 사셨다면 30년 가사 노동 및 육아 경험이라고 적으세요. 이건 아이 돌봄이나 급식 지원 사업에서 엄청난 경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함을 강조하세요. 30년 무사고 운전, 20년 근속 같은 단어가 심사위원들에게는 이분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봉사활동으로 교회나 성당, 동네 부녀회에서 잠깐이라도 활동한 게 있다면 무조건 적으세요. 사회성은 점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격 비법 두 번째. 참여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참여 동기 칸에 용돈 벌려고요라고 적으시면 솔직하긴 하지만 점수는 낮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또는 평생 배운 한글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처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한 문장만 덧붙이세요.
여러분, 기관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썽 안 부리고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뽑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합격 비법 세 번째. 면접은 미소와 복장이 80%다. 요즘은 면접도 많이 봅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려운 건 묻지 않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겠지요? 등산복이나 너무 편한 차림보다는 깔끔한 셔츠나 평상복을 추천합니다. 나는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해요. 대답은 밝고 크게 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활기차게 대답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여야 뽑아줍니다. 질문에 답을 할 때 만약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운동 삼아 하는 일이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하세요. 그리고 보너스 팁. 12월 말 막차 타는 법입니다. 지금이 12월 말이죠? 이미 마감된 곳이 많을까봐 걱정되시죠? 만약 집 앞 복지관이 마감됐다면 조금 더 멀더라도 옆 동네 시니어 클럽에 전화해 보세요. 거주지 제한이 없는 사업단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꼭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하세요. 1월에 시작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때 1번으로 연락받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돈 이야기 아주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혹시나 국가에서 주는 연금 깎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확실히 도장 찍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로 받는 돈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 깎일까? 건보료는? 기껏 벌었는데 뺏기면 억울하죠. 여러분, 이제 어떤 일자리 할지 마음 정하셨죠? 그런데 꼭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100세 양반, 나 이거 일했다가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자식들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건보료 내라고 날아오면 어떡해? 하는 걱정들이죠. 이거 제대로 모르면 일하고도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내 노후 자금이 더 튼튼해지는 길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 깎인다. 정답은 거의 안 깎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로 버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정부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거든요. 특히 공익활동형에서 받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라서 기초연금 산정할 때 소득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소득으로 잡히긴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웬만한 노인 일자리 월급으로는 기초연금에 영향 주기가 힘드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자식들 건보료에 얹혀 있는데 괜찮을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자녀분들 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노인 일자리로 한 달에 70만 원, 100만 원 번다고 해서 바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 오히려 일자리 사업단에서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께 훨씬 이득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다른 연금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합산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가능합니다. 다만 한 집안에 너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부부가 서로 다른 사업단에 지원해 보시라는 겁니다. 남편분은 교통안전, 아내분은 실버 카페. 이렇게 나누어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단 주의할 점. 이미 다른 정부 일자리 공공근로 등을 하고 계신 분들은 중복 참여가 안 됩니다. 이 점만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자, 이제 서류 내러 가시기 전에 이것만 꼭 확인하세요. 첫째,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면 안 됩니다. 둘째, 신분증 지참. 의외로 신분증 안 가져가서 헛걸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사실 노인 일자리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찍히는 돈 그 이상입니다. 제 주변 어르신들은 아침에 눈 떴을 때 갈 곳이 있다는 것, 동료들과 점심 한 끼 같이 먹으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나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의 병까지 싹 낫는 거죠. 2026년의 일자리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오늘 20분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합격할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끄시고 동네 시니어 클럽이나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100세를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혜로운 100세 정보통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2026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